이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넌 안 될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아직 연약하고 어린 가장 소중한 꿈이 그들의 불신이라는 먹먹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 가슴 속의 차가움, 당신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당신의 가장 큰 의심이 될 때, 익숙한가요? 만약 제가 이 상처 주는 말들이 저주가 아니라 숨겨진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정신의 구조 자체에 타인의 의심이라는 독을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을 위한 연료로 바꾸는 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요. 인간 영혼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기 이 법칙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 강력하고 거의 연금술적인 메커니즘을 그림자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 코드를 해독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가까운 사람들의 불신이 그토록 깊은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진정한 힘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갈등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앞에 어떤 위대하고 영웅적인 과제를 제시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명확한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저주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것이 우리의 계약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보다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항상 넌 안 될 거야 라는 문장의 직접적인 타격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더 유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가장 은밀한 꿈을 나누었을 때의 귀가 먹먹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귀여운 아이 참 순진하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깔보는 듯한 미소입니다. 그것은 지친 한숨입니다. 그것은 사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라는 의미의 왜 그게 필요한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침묵의 시선과 함께 영혼에 직접 주입되는 독입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엌 식탁에 앉은 이민자처럼요. 당신은 야망, 열정, 사명의 언어로 말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위대한 교향곡을 그들의 두려움과 상식의 방언으로 번역하렴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그것은 어리석고 가짜인 소리의 집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 음악은 내 머릿속에서만 울리는 걸까? 그리고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었던 당신의 내면의 불꽃은 또 다른 실망의 한숨에 꺼지지 않도록 깊숙이 숨겨둔 타다 남은 숯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 잠기는 것을 허락한 후에 저는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에 대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고 빛을 향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축소되기를 거부하는 생명력의 건강한 저항입니다. 부모의 불신에서 오는 고통은 가장 오래되고 깊고 보편적인 인간의 상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합니다. 이것은 원형적인 상처입니다. 당신은 이 미로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이전에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닦아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 기업가, 치유자들 더 큰 것을 꿈꾸기를 감히 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그들이 모두 발견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밝혀낼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의 깊이는 당신의 잠재력의 높이에 정비례합니다. 이 고통의 가장 중심부,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 거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임종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익숙한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만약 이 의심의 벽이 당신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우도록 세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것과 마주쳤을 때
평지에서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날개의 힘을 얻게 된다면요. 만약 그들의 차갑고 조용한 아니오가 우주 자체로부터의 귀가 먹먹해지는 예라는 왜곡되고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독특함에 대한 예, 당신의 길에 대한 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 온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메아리. 만약 그들의 불신이 당신의 운명의 돌에 새겨진 판결이 아니라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이야기에서 조연이 되기를 그만두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이자 주인공이 되라는 장엄하고 거의 신성한 초대장. 만약 당신에게 가해진 상처가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보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도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위대한 역설을 이해하고 이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위한 새로운 신전을 짓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집으로 착각했던 신념의 감옥을 완전히 허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의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자비하지만 가장 큰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이 고통의 포로로 잡고 있는 그 거짓되고 독이 되는 생각들을 해부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신을 선물로 보기 전에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승인이 우리 영혼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원시적인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정의 다음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자, 아마도 당신에게 이미 익숙한 설명들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절망적이고 전적으로 정당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았던 그 꼬리표들부터요. 아마도 당신은 독성 부모에 대한 기사를 읽고 비디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아마도 당신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침내 당신이 수년간 느껴왔던 그 모호하고 숨 막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도 당신은 더 나아가 증상을 연구하면서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즘적 인격 장애라는 진단을 적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아마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동기 트라우마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들은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꼬리표들은 깊은 상처에 붙인 반창고처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과정을 숨깁니다. 그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설명하지만 그것이 촉발하는 내부의 연금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단들은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결코 고통의 근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는 독을 설명하는 것이지 해독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주의를 외부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추정되는 진단들을요. 그리고 당신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동안 당신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무언가를 당한 희생자의 역할이요. 이 입장은 정당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심리적인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치유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사과,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변화를 영원히 기다리도록 운명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아닌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당신을 상상 속의 한 장소로 초대합니다. 당신 자신 안의 장소로요. 지금 바로 당신의 정신구조 안에 거대하고 장엄한 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나무 벽, 희미한 불빛, 발걸음마다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 이것은 법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유령 법정입니다. 이제 판사석을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실제 살과 피를 가진 부모가 아닙니다. 아니요. 거기에는 당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그 명예로운 자리에 앉힌 그들의 유령 같은 복제품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한계, 그들의 의심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실제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채 시간에 굳어버린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용감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모든 꿈, 모든 야망 당신은 단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 법정의 심의에 붙입니다.
당신은 증언대로 다가가서 말합니다. 나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러자 즉시 유령 판사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고 판사 어머니는 불안하게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판사의 망치가 내려쳐 판결을 내립니다. 불안정하다. 위험하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의 실제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고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주장을 준비하고 연설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 전투입니다.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는 진짜 전투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최고 판사가 된 그들의 내재화된 이미지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의 실제 불신의 말들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법정의 종소리처럼 또 다른 회의를 소집하는 외부의 반가소입니다. 진정한 질병, 고통의 뿌리는 이 법정 자체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합법성을 믿고 그 판결이 당신 삶의 경계를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제 목소리는 오래전에 잠잠해졌을지 모르지만 이 유령 법정의 판사 망치는 계속해서 판결에 판결을 내리며 울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신에게 흥미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유령 법정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어떻게 정의를 집행하는지 보지 않는 한 그것은 단지 이론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이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요. 잠시 후에 저는 당신에게 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외에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 유령 판사들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나요?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을 요청하거나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생각을 할 때 누가 당신에게 속삭이나요? 나서지 마. 넌 자격이 없어.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싶을 때 누가 말하나요? 편한 사람이 되어줘.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당신이 빈 캔버스, 빈 페이지 또는 새로운 사업 계획 앞에 앉을 때 누가 비웃으며 묻나요? 창조할 자격이 있는 넌 누구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세요. 지금. 당신의 유령 법정의 판사들이 오래전에 가족 저녁 식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할권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해 정의를 집행합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 세계의 가장 밝은 구석에 드리워져 당신이 환호해야 할 곳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보세요. 당신이 옷을 고를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기 두려워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볼 수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인식의 차가움을 느꼈다면 당신은 방금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법정은 그들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멈춤 동안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법정의 촉수가 당신의 가족사를 훨씬 넘어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마도 이 내면의 싸움에서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개인적인 악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를 발견하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영토를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무의식의 가장 어둡고 잊혀진 구석으로 내려가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돌아온 용감한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정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면의 유령 법정, 우리 머릿속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부모의 굳어진 이미지, 이것이 그가 부모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법정이 그토록 맹렬하게 비난하고 억압하는 그 강력하고 살아있고 빛나는 에너지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도 오늘 당신이 들을 가장 중요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 안에 있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지하실에 숨겨둔 모든 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편한 야망입니다. 당신의 너무 시끄러운 열정입니다. 당신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창의성입니다. 가족 시스템의 틀에 맞지 않았던 당신의 독특함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억압해야만 했던 모든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여정의 가장 위대한 역설과 주요 발견에 도달합니다. 부모의 불신,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독은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연금술적 도구입니다. 강력한 탐조등의 빛처럼 그것은 항상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당신의 주요 보물이 묻혀있는 바로 그 장소를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숨겨진 당신 그림자의 바로 그 부분을 비춥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불신의 빛이 그토록 정확하게 가리키는 이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 메커니즘, 그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비유가 필요합니다. 압축된 용수철의 비유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큰 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집에는 밝고 정돈된 거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올바른 버전입니다. 순종적인 아들, 착한 딸, 책임감 있는 직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단정하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실 아래에는 거대하고 어둡고 울리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주요 건축가 역할을 하며 무엇이 거실에 남아야 하고 무엇이 영원히 이 지하실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당신의 꿈?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그들은 말하고 이제 꿈은 낡고 불필요한 의자처럼 지하실로 날아갑니다. 당신의 타고난 시끄러움과 리더십? 여자아이는 조용해야 해. 그리고 이제 당신의 힘의 일부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당신의 열정, 당신의 기업가 정신? 우리 가족은 모두 노동자였어. 나서지 마. 그리고 또 다른 살아있고 빛나는 당신 영혼의 일부가 어둠 속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여기 윤기, 우리가 발견하도록 도와준 정신의 주요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실에서 그냥 썩을 수 없습니다. 억압되면 그것은 변형됩니다. 그것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의 넌 안 될 거야. 모든 이건 널 위한 게 아니야. 그들의 불신의 모든 표현,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하실에 숨겨진 거대한 강철 용수철의 또 다른 강력한 감김, 또 다른 회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위험한 꿈을 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미래 도약을 위한 용수철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압력이 강할수록 그들이 그들의 말에 더 많은 불신을 담을수록 이 용수철은 더 빽빽하고 팽팽하게 압축되어 엄청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의 승리, 당신이 마침내 세상에 자신을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은 단지 당신의 의지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억제되었던 이 용수철이 마침내 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힘, 당신의 돌파구의 힘은 항상 그것을 압축했던 힘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이 압축된 용수철의 메커니즘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의 예를 통해 제가 그것을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를 존이라고 부릅시다. 존은 회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견실하며 숫자와 안정성, 그리고 연금 저축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세상을 숫자가 아닌 선, 형태, 색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공책은 환상적인 생물과 상상의 세계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언어, 그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그것은 위험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지만 종이 위에 서는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아. 그것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길, 가난과 실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 말 하나하나가 존의 영혼의 용수철의 또 다른 감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필과 앨범을 의식의 지하실에 묻고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10년 후 존은 대기업의 주니어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급여, 의료보험, 그리고 똑같이 회색 벽이 보이는 회색 칸막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생명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고 단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그림자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미루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보고서의 마감일을 어겼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는 해고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상사와의 특히 힘든 대화 후에 존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텅 빈 아파트의 책상에 앉아 바닥에 닿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안전이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그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낡은 공책과 평범한 연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냉장고의 단조로운 윙윙거리는 소리 아래 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 없는 보고서에 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를 바퀴 속의 거대한 햄스터로 그렸습니다. 그는 사무실 정수기를 우주적 슬픔의 원천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고 생명력 없는 일에 대한 작고 신랄한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용수철이 펴졌습니다. 순영한 그의 그림자에 축적되어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그를 괴롭혔던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지만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순수하고 농축된 창조적인 힘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단지 숨을 내쉬기 위해 익명으로 이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그림이 바이럴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세상에, 이건 내 이야기야. 그는 또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년 후 존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웹툰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돈뿐만 아니라 그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겉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공과 인정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슬러서가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가 그를 배신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일부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에게 두려움과 비난 없이 바로 지금 들여다보라고 요청하는 거울입니다. 존의 이야기는 당신 영혼의 비유입니다. 그의 억압된 내면의 예술가는 몽상가라고 불렸던 당신의 내면의 기업가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왜라는 질문이 단순한 대답에 익숙한 어른들을 그토록 짜증나게 했던 당신의 내면의 과학자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민감성이 약함과 순진함이라고 불렸던 당신의 내면의 치유자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것에 대한 갈망을 안정성의 우리에 가두려 했던 당신의 내면의 여행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살아있고 빛나고 진정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방적이고 치유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당신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인격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크고 가장 잠재적으로 위대한 힘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한 저격수의 총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 부모님의 정신, 그들 자신의 그림자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들이 오래전에 자신들 안에서 억압했던 바로 그 에너지를 당신 안에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음악가가 되겠다는 당신의 꿈은 다락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 자신의 기타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당신의 소망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말없는 질책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그들 자신이 타협에 동의했던 모든 영역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성공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살지 못한 삶, 그들 자신의 타협, 그리고 결코 펴지지 않은 그들 자신의
압축된 용수철을 비추는 눈부신 거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아니오는 사실 그들이 언젠가 배신했던 자신들의 일부에 대한 필사적인 아니오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에 대한 무의식적인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 자신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에게 내민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봐, 여기야. 여기에 너의 힘이 숨겨져 있어.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우리가 쳐다보기조차 두려워했던 곳으로 가. 이제 당신이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왜 그들의 불신이 저주가 아니라 나침반이었는지 이해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왔습니다. 이론은 이성을 치유하지만 오직 개인적인 발견만이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절대적인 내적 정직의 순간을 요청합니다. 당신 영혼의 지하실, 그들의 불신의 빛이 그토록 정확하게 가리키는 바로 그곳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극도로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세요. 그들은 정확히 당신의 어떤 꿈, 어떤 자질을 가장 폄하했나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요.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어리석음이라고 불렀나요?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위험한 시도라고 했나요? 당신 성격의 어떤 특징을 고쳐야 할 단점이라고 했나요? 그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넌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단어를 찾으세요. 그 문구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적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종이에, 휴대폰 메모에 상관없습니다. 적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적은 것은 당신의 단점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주요 보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압축된 용수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되었을 때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적어도 속삭임으로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불러보세요. 나의 감수성, 나의 야망, 예술에 대한 나의 열정,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수년 동안 압축되었던 당신 안의 용수철이 처음으로 저주가 아닌 보물로 불리면서 아마도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 치명적인 긴장을 약간 풀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용기와 반응을 느낀다면 저는 당신을 또 다른 단계로 초대합니다. 이것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주요 단점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아버지가 라고 말했어 라고 쓰지 말고 나는 방금 내 비실용성이 사실은 내 비전적 사고라는 것을 깨달았어 라고 쓰세요. 또는 오늘 나는 내 과도한 감정성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라고 쓰세요. 여기 이 비디오 아래 공간에 통곡의 벽이 아니라 보물창고를 만들어 봅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발견의 보물창고를요. 당신의 댓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견을 이루는데 필요한 바로 그 허락, 바로 그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성한 인식의 순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발견,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하고 위대하며 반복되는 이야기 오랫동안 쓰레기로 여겨졌던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제 다음 가장 힘을 실어주는 단계로 나아갑시다. 심리학의 범위를 넘어 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 왜 당신의 영혼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나리오가 필요했는지 자문해 봅시다. 답은 깊고 거의 신비로운 법칙에 있습니다. 영혼은 항상 성장, 전체성, 완전한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조건이 아니라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알고 있었기에 당신에게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높고 험준한 산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탄한 길에서는 약한 여행자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저항을 극복하면서 정상에서의 목표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다리와 사자의 심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세요. 부모님의 의심은 벽이 아니라 이상적인 훈련기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이상적이지만 전혀 무의식적인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영적 근육 내적 지지력의 근육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한 번의 세트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인정을 찾을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중심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깊고 정확한 비유는 연금술입니다. 고대 연금술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재료는 프리마 마테리아 원초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스럽고 어둡고 종종 혐오스러운 물질, 거친 나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의심 이것은 중화시켜야 할 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나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연금술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납의 품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실험실, 당신의 의식의 실험실로 가져가 변형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금은 단지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외부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것, 당신의 자기 셀프입니다. 당신의 전체성입니다. 외부의 확인 없이 당신 자신의 우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걸작 당신의 자신만의 굽히지 않는 진정한 인격을 창조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만약 부모의 의심이 훈련기구이고 그들의 말이 연금술의 나비라면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저지르는 주요 실수는 훈련기구를 부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가족 저녁 식사에서 마침내 이 소송에서 이기고 무죄 판결을 받기를 바라며 내적인 독백과 주장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양의 생명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전장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주요 전략, 의식의 주요 전환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정에서 노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냥 법정에서 나오세요. 당신의 소송을 취하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유령 판사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증언대에서 내려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고인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열정, 당신의 독특함, 당신이 재판받았던 모든 것, 판사들에게 당신의 이 부분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신 그것을 향해 돌아서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존중과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을 꿈꾸니?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니?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니? 당신의 그림자에 대한 검사가 되기를 그만두고 그 변호사가 되세요. 당신 안에서 그것에게 목소리를 주세요. 그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주자마자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그것을 대하기 시작하자마자 마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령 법정의 벽이 공기 속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판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망치는 무게를 잃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그들의 권력은 단 한 가지, 당신 자신의 내적 분열, 당신의 일부가 정말로 유죄라는 당신의 믿음에 의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는 것을 멈추자마자 법정은 관할권을 잃습니다. 그들의 실제 말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판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배경소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이 마침내 당신에게 예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들의 아니오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될 때 찾아옵니다. 그림자와의 이 대화, 그것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은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것을 들어야 할까라고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의 목소리를 두려움이나 자기 파괴의 목소리와 구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오늘 제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고대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실천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림자 일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추방된 힘과 만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책을 몸을 사용하기 위해 실제 공책이 더 좋습니다. 준비하고 매일 또는 가능한 한 자주 15분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임무는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신의 유령 판사들의 목소리로 말하는가 즉시 어리석다, 불가능하다, 이기적이다, 위험하다 또는 부끄럽다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아이디어, 욕망, 충동, 생각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검열도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그것들을 적으세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가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 적으세요. 항상 예라고 말했던 친척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다. 적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다른 나라로 이사하고 싶다. 적으세요. 유용함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에 비합리적인 금액의 돈을 쓰고 싶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 연습을 안전하고 변형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당신의 임무는 이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에게 존재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온 중요한 메신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금지된 생각 하나하나는 당신의 압축된 용수철의 조용한 삐걱거림입니다. 그것은 출구를 찾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불안, 무기력 또는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면 당신은 연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혼돈에 압축된 용수철에서 질서 있는 의식의 세계로 에너지를 옮깁니다. 당신은 그것에 통제되고 안전한 해방 과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는 이것이 당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욕망의 기록 보관소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기는 당신의 잘못의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당신의 숨겨진 힘의 목록입니다. 죄의 목록이 아니라 보물 지도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 전체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그림자 일기를 시작하는 것은 위대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비디오를 이 순간까지 시청했다는 사실, 당신이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개념들을 저와 함께 통과했다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낡은 신념의 비좁은 감옥에 지쳤고 자유와 전체성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이 평생 동안 당신의 주요 약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 그들의 말, 그들의 불신에 대한 당신의 특별한 민감성을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이 날카롭고 꿰뚫는 반응, 이것은 당신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당신 안에 갇혀 자유를 향해 분출하려는 거대한 내적 에너지에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세요. 빈 그릇은 공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팽팽하게 당겨진 강력한 현만이 아주 작은 접촉에도 반응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힘의 공명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한적인 세계관과 당신의 잠재력의 무한함 사이의 마찰입니다. 만약 이 잠재력이 없었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그것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말을 들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절반의 힘으로 작동하도록 강요받았던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닭처럼 걷도록 열심히 가르침받은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막다른 골목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결핍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의 표시입니다. 삶과 영혼은 가장 위대한 치유자, 가장 위대한 창조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잠재력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당신의 민감성은 당신의 미래의 공감 능력입니다. 당신의 억압된 야망은 세상을 바꿀 당신의 미래의 힘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미래의 빛을 위한 압축된 연료입니다. 당신이 이 힘든 길에 선택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것을 통과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향한 당신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우리의 공동 여정의 끝에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날카로운 인식의 고통에서 해방의 문턱까지 길고 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이 말한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의 주요한 진실, 당신의 새로운 자아 인식의 화관감에 새겨진 진실을 가져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넌 안 될 거야. 우리는 이것이 우리 운명의 최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의 모든 층을 거쳐 우리는 이것이 결코 당신의 실패에 대한 예측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정확하지만 완전히 무의식적인 묘사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위한 힘을 가진 바로 당신의 그 부분에 대한 묘사. 그들의 인식 시스템이 위험, 위협 또는 어리석음 외에는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낯선 주파수로 진동했던 그 부분. 이 강력하고 추방된 부분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얻은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라내고 잊어야 할 당신 영혼의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관심과 인정을 기다려온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충실하며 가장 진정한 동맹자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자는 거인이며 그 힘이 깨어나고 통합되면 누군가에 의해 승인된 삶이 아닌 당신의 진짜 삶을 위한 마르지 않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 그 자체, 우리 여정의 출발점이 된 그 고통. 세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 부모님의 불신은 풀어야 할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진짜 금이 묻힌 유일한 장소를 계속해서 해마다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실수 없고 완벽하게 보정된 도구입니다. 자, 여기 해방의 위대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당신의 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그림자는 당신의 주요 동맹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은 그것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해독제입니다. 당신이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탈출지도입니다. 이 진실은 단지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실천, 그 내적 대화로 그것에 물을 주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영혼에는 이런 풍경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봅시다. 1년 후에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가 아니라 단지 이 지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1년 후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고 당신의 첫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창조할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에서 허락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허락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낡고 익숙한 의심을 듣지만 그것들은 현재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판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멀고 희미해지는 메아리처럼 당신에게 들려옵니다. 당신은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그들이 한때 어리석음이나 시간 낭비라고 불렀던 것에.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땅에 발을 디딘 탐험가의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흥분을 느낍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을 내부에서 억누르며 고통과 무기력을 야기했던 바로 그 압축된 용수철이 이제 부드럽고 강력하게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일을 불안이 아니라 집중된 에너지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의미로 채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진 것이 당신이 그들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 당신 영혼의 목소리가 마침내 훨씬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늘 감히 발을 들이는 그 길의 필연적이고 거의 물리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되려는 당신의 용기의 열매입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뢰에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 세계에 바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는 영혼의 구석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부디 알아주세요. 당신의 작업, 당신의 내적 연금술은 당신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적 분열을 치유하고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빛을 드러내기를 감히 하는 모든 영혼은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허락이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세상을 조금 더 정직하고 더 생생하며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타협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기로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이 탐색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음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탐구자들의 공동체. 닦여진 안전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의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환영합니다. 이 여정은 끝났지만 길 자체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만약 이 한 시간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공감을 느꼈고 당신의 영혼에 대한 이 깊은 탐구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당신을 이 채널을 구독하도록 초대합니다. 단지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의 행위로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피상성이 아닌 깊이의 길을 선택한다는 자신에 대한 선언으로서요. 우리 채널은 단지 비디오 모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간,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성소입니다. 만약 이 지식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디지털 세계에서 이것은 단순한 승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알고리즘이 여전히 의심의 미로를 헤매는 사람들, 바로 지금 침묵 속에 앉아 머릿속에서 귀가 먹먹해지는 넌 안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간단한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오늘 걸어온 것과 같은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위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승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반대로 외칠 때조차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영혼의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